의료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타고 한 일주일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예를 꼭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홍동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찍을 영상의 질문이 지금 되게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되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가격이 왜 다르냐, 병원 내에서도 왜 다르냐, 그리고 병원끼리 왜 다르냐, 요걸 궁금해하시는데, 첫 번째로 병원 내에서 다른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내에서 다른 건 대부분 재료, 이제 임플란트에 어떤 재료를 쓰느냐의 차이인 거죠. 국산, 외산에 따라 다르고, 국산끼리도 다르고, 외산끼리도 다르고, 가장 큰 차이는 재료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임플란트마다 들어오는 병원에 들어오는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병원에서도 어떤 임플란트는 많이 쓰고 어떤 임플란트는 적게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임플란트 종류가 많아요. 외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산보다는 훨씬 비싼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보철, 그리고 키트들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산과 외산, 그리고 국산끼리도 이런 재료비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수술을 할 때 난이도 차이도 좀 있습니다. 외산 같은 경우에는 국산보다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대신에 한번 붓고 나면 그 결과는 훨씬 좋아서 외산이 더 비싼 걸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의사들도 외산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비싼 난이도만큼 진료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의 차이는 재료비와 그 행위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끼리의 차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의료행위라고 했을 때 그 의료행위의 그 가격, 구조를 좀 구분해 보면, 첫 번째가 재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운영비, 어떤 병원이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서비스 제공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제 행위료, 진료에 대한 이제 비용이 나올 수 있죠. 이 부분들이 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병원 내에서도 가격이 다른 것처럼 병원도 다 다릅니다. 어떤 병원은 임플란트를 뭐 한 달에 1000개를 심고 어떤 병원은 한 달에 10개를 심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1000개를 심는 병원에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저렴한 임플란트를 쓰는 의사는 아마 의사로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적으로 문제없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건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본을 깔린 상태에서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 중에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그 재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엄청 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병원마다 다른 임플란트 비용의 이 재료비의 기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서비스 및 운영비의 차이입니다. 서비스 운영비라고 하면 저희 인건비, 그 다음에 병원을 운영할 때 뭐 소위 월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여기서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병원에 인테리어를 삐까뻔쩍하게 한 병원들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병원이 크면 비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여기는 운영의 묘미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디서 객단가를 낮추고 소위 대량 생산 혹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단가를 낮추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늘수록 늡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운영비를 줄이고 그리고 아끼는 구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크고 작고 그리고 병원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병원에 딱 일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력, 인건비는 아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야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좋은 대우를 해줘서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진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서비스, 소위 디테일한 서비스들, 환자의 마음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에 좀 더 집중하시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임플란트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너무 개인적인 부분들이라 제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뒤에 나오는 행위료의 차이만큼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위료에 대한 차이 있는데요. 이게 병원마다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의사의 그런 의지 혹은 의사의 철학도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데 갈 때에도 선택하실 때
미용실도 선택하지만 그 헤어 디자이너를 따로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헤어 디자이너를 엄청 고가로 받고 어떤 디자이너는 적게 받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어떤 의사는 본인의 행위료에 대해서 높게 책정을 하고 어떤 의사는 본인의 행위료에 낮게 책정을 하는데, 어떤 진료를 함에 있어서 저는 진료가 끝나고 나면 그 진료가 적어도 한 5년, 10년은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 과정까지 저는 이제 진료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며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은 전적이 싼 걸 찾는 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단기간에만 보증을 해주면서 그 기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진료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숙련도의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수술을 엄청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본인의 진료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자부심에 대한 비용, 조금 전에 그 미용사 헤어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싼 분들은 본인의 그런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 자부심에 대한 거를 비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많은 환자를 경험해서 자기네 간단한 진료도 훨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진료비를 봤을 때는 행위료가 제일 크고, 그리고 운영비와 서비스비, 그리고 마지막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에 따른 예우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단기간의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환자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진료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런 의사마다 진료비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행위료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행위료를 볼 때 그 미용실하고 제가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마다 그리고 헤어 코디네이터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죠. 근데 그 이유가 실제 그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 쪽은 눈에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환자분들이 한참 뒤에야 그 차이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이를 너무 쉽게 왜 차이가 나지? 이해를 못하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치과 치료가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과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심지어 평생의 예우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진료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행위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대한 체크업 혹은 관리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도 꼭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이 때문에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진료를 했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립된 이론에 따라서만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최신의 기술도 쓸 수 있지만 그 빈도를 높이진 않고 좀 소위 스탠다드에 따라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요새 좀 가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가격에 임플란트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이 병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진료를 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 그리고 진료도 약간 보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까지 생각했을 때는 제 나름에 생각했던 소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아무리 줄여봐도 그 가격을 맞추기는 저는 일단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운영의 묘미 같은 걸 이용해서 서비스나 뭐 이런 걸 낮춘다든지 행위료를 낮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맞추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환자분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타고 한 일주일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예우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 그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의사를 볼 수 있고 본인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그 가격보다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